공수처가 어찌 됐거나 좀 지지부진하긴 했어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성공을 했고 구속을 치는 것까지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수사를 받으러 나오라 그러는데 공수처, 경호처하고 같이 버티고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오늘 오후로 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 쥐새끼 같은 새끼가 검찰 조사에는 열심히 협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들끼리 허술하게 기소를 하든 아니면 기소 내용 자체를 빼든 아니면 결정적인 증거를 조작해갖고 윤석열이 내란의 주범이 아닌 것처럼 뭔가 꼼수를 부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놈이 어느 법원이 어느 검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는지 이제 앞으로 그것부터 지켜봐야 될 텐데 저들한테 저거를 그대로 맡겨놓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빨리 특검을 출범을 시켜가지고 이미 상설특검 최상목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미 이 공개적인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도 그러니까 국짐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들이 얘기하는 건 반쪽이거든요. 6시간만 하자는 거야. 특검 전후로 해갖고, 계엄 전후로 해갖고. 일단 그거라도 조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걱정이 되는 순간이긴 합니다. 공수처가 왜 더 세게 못하고 공수처가 왜 저렇게 생각보다 약하냐. 일단 공수처법이 완벽하지 않아서 공수처 검사들을 보호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조차도 수많은 고발과 고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검찰은 지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같은 검사를 기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들은 검찰 조직이 볼 때 쟤들은 검찰이 아닌 거죠. 검찰이 아니에요. 자기네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캐비넷들을 들고 있고 사실 공수처 검사들이 변호사로 법무법인으로 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의 때가 안 묻어 있는 검사들이 거의 드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감한 수사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사실 공수처가 왜 필요하고 공수처가 어떻게 또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 국민이 다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일단 공수처 조직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작을 수밖에 없는지 공수처 법 문제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법도 제대로 고쳐야 되고 공수처라는 이 조직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숙제를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인 이제 의문이 그겁니다. 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윤석열을 받았을 때 윤석열을 보호해서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만일에 검찰 수사를 할 거냐. 그치, 방향을 그렇게 잡느냐. 아니면 다음 정권과 딜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희생양으로 난도질을 치고 그 대가로 검찰 조직의 권한이라든지 지위를 인정받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갈림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로 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렇죠. 너무 증거가 확실해. 탄핵에 대한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비껴나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으로 복귀를 못할 거에 자명한 윤석열을 검찰이 보호하려고 할까? 저는 검찰도 나름대로 이제는 짱구를 둘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 일단 김건희가 윤석열을 버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다시 복귀를 시켜가지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다시 앉히기에는 김건희도 무리수가 너무 커. 그러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완전히 불쌍하다 싶을 만큼 처절하게끔 버림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동정론 내지는 반발감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다음 있을 조기 대선의 일종의 캐치프레이즈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대구 쪽에다가 박근혜 구하기로 해갖고 홍준표가 표를 몽땅 끊어내서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엄청난 지지율을 끌어올렸거든요, 표들을. 똑같은 방식을 윤석열한테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만큼은 검찰이 매우 강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아무리 뒤져봐야 사실상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뭐 각종 우리 비리 범죄에 연루돼 있는 이쪽 장모하고의 연결 관계를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장동도 그렇고 저축은행 사건을 판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윤석열을 내란죄에 한정해가지고 이걸로 갈기갈기 난도질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할 거예요. 내란죄를 고스란히 다 인정하고 아닌데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내란죄의 수괴로서 그 죄를 인정받아가지고 전에도 말했듯이 정권 재창출이 되면 무조건 사면 되는 거고 정권 재창출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다음 정권 들어서기 전에 선제적인 사면을 받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검찰이 대충 할 것이란 아니라고 봐요. 명태균이나 도이치모터스는 대충 할 수 있어. 그건 살아있는 권력이 있고 건드리면 그쪽에서 일종의 반발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란죄에 관련된 수사만큼 특히나 윤석열이 거짓말하고 있었던 무슨 군인 동원이라든지 헌법에 대한 상권 분립 무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유죄 판결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수처가 일찍 포기를 하게 된 데에는 지금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내놨던 공수처장이 탄핵 전날, 그러니까 구속 전날, 간부들하고 술자리를 했다라고 한 일종의 CCTV 폭로 영상이 있어요. 이상한 보도예요. 식당 CCTV를 어떻게 빼왔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장이 구속영장 친날 술을 먹었다. 이걸 가지고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고 이거를 있습니다. 단독 거리인가 이게? 응? 이게 단독 거리인지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뭐 어땠다는 거야가 없어. 중요한 건 구속영장을 쳤으면 검사로서 공수처 처장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야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회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헌정사 초유의 그 어려운 난관을 듣고 구속영장을 쳤어. 그러니까 같이 고생한 진짜 몇 안 되지만 진짜 욕 먹어가면서 저 협박받아가면서 고생했던 간부들이랑 돼지갈비에 소주 한 잔 먹었단 말이야. 그 돼지갈비 집도 그 평판이 엄청 안 좋더라고. 맛이 없대요. 리뷰가 너무 안 좋아. 그런 데서 허름한 데서 40만 원인가? 몇 아니 명이서? 지들은 업무 시간에 나가가지고 성남 가갖고 950만 원 한우 처먹었잖아 그때. 윤석열은 지검장한테 943만 원 한우 파티를 해도 권익위가 문제 없다고 했어. 근데 난 너무 짜증이 나는 게 진짜. TV조선 이 새끼들이 보도를 한 거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보도를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너무 짜증이 나요.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이런 애들은 우리가 정권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결국 우리가 결심해야지 뒤바꾸는 것도 가능해라고 믿어 의심치 않잖아. 그러면서 이런 거 하나 탁 던져주면서 자 물고 뜯어봐라. 역시 TV조선이지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근데 물론 저쪽 지지자들은 와 우리 대통령을 보내놓고 구석을 쳐놓고 고기를 먹었단 말이야 하고 분노할 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래요. 니들은 검사 아니야? 왜 소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 먹어? 소고기 그리고- 먹어. 다음에 그리고 소고기 먹어. 왜 5명이 불판 하나로 먹어? 2개로 나눠 먹어도 되잖아. 5명에서 왜 40만 원치밖에 안 먹어? 최소한 900만 원치 먹어야지. 900만 원어치 먹어도 되잖아. 라고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원을 하고 있는데 채널에는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짜증이 나. 아니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걸 이렇게 아니 돼지갈비집에서 왜 양주랑 와인을 넣고 퍼마시냐고. 와인은 먹긴 먹었어요. 근데 이걸 아니, 이렇게 저기 한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 와인은 대중적인 술인데 왜 와인 먹으면 안 돼? 와인 한 병에 25,000원, 3만 원밖에 안 해요. 저런 데서 파는 거. 에휴, 그러니까 나는 참. TV조선 난 진짜
나 정말 죽기 전에 TV조선 조선일보가 망하는 꼴을 난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돼지 잡았다고 돼지고기 먹은 게 끓여가지고. 아, 왜 멧돼지를 잡아먹으러 가지, 그럼 아예? 멧돼지 키우는 데 가서. 아이고야. 아, 참. 진짜. 하여튼 아니, 심지어 웃기는 저희도 짓이야. 구속 나온 날 소고기 팔았잖아요. 음. 오늘 같은 날은 돼지 드시지 마시고 소 잡수라고 소등심 팔았어요, 우리도 그날. 와인은 또 오동훈이 가져온 거래. 아, 그것도 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콜키지 된다는 거 확인하고 가져간 거잖아. 아, 진짜. 나는, 난 TV조선이 싫어요. 난 TV조선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는 4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티즌들이 너무 불쌍하다, 공수처. 공수처 TV 유튜브도 있었는데 몰랐다 이러면서 공수처에 또 꽃도 보내고 힘내라고 하면서 맛있게 먹어, 먹는 거 봐, 맛있게 먹어 이러면서 꽃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가 뭐 능력 없다, 겁 많다, 여러 가지 비난을 들었습니다만 체포했잖아. 체포했고 구속영장 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짜 실형 상태를 만들었는데 경호처가 공수처를 뛰어넘는 권한을 발휘하면서 걔네들이 법 위에 있는 법무부랑 거지. 직접 소통해갖고 환자를 지 멋대로 빼내갖고 주치의병원에 넣었다 뺐다 할 정도의 권한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하냐고, 법무부 장관이 없는 데서 가능하냐고,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윤석열, 김용현, 우리가 알고 있던 이상민, 또는 어차피 저기는 허수아비긴 했지만 장관들이 없고 담당들이 없는데도 김건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아직 내란의 실체, 내란의 수괴는 여전히 그 권력을 발휘하면서 웬다이아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식 하려면 또 권성동 얘기를 해야죠. 권성동이 기자들 데리고 여기 노래 부르고 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이거 괜찮아요? YTN 미친 겁니까? 이랬는데. 뭐 이 정도 되면 뭐 욕먹을만 하지. 근데 공수처 자기들끼리 먹었잖아. 뭘 어쩌라고. 아니 누구를 불러서 먹기로 했어. 누구를 했어. 심지어 왜 저기는 고기도 안 잘라주나 그러더라고 댓글에서. 자기들이 잘라 먹었. 자기들이 잘라 먹었다고. 그 리뷰가 안 좋다. 아, 솔직히 미안해서 그 집이 고기 고기 잘라주면 저도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모님 교통비에서 주고 나오는데 아유. 저기는 불판 안에 5명이 모여가지고 고기도 자기들이 잘라 먹고 있으니까 아마도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야, 그 동네 아저씨들끼리 모여갖고 뭐 하는 짓이냐? 소박하게 한 잔 하시네. 술도 저 와인 가져와가지고 저 뭔 짓이냐. 그 사람들이 1년에 연봉 50억씩 받던, 로펌 출신의 공수처 검사라고 하는 걸 누가 알겠냐고 그 술장을 보는 그 그러니까 술자리를 보는 사람들이. 이 보도에는 어쩌라고가 없어요. 그냥 얘들이 술 먹었네? 나쁜 놈들이네? 이거야. 아이고.